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오늘도 테마 관련한 종목들이 좀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을 이겨내 가야 할지 담대한 투자 시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결권대행의 최창윤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하나씩 좀 풀어볼 텐데 지수는 뭐 하락권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네. 같고요. 수급을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일단 수급의 가장 특징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걸까요? 전일장의 그 수급의 반작용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장. 어제장에 주말 파월 의장의 그 통화정책 관련 발언, 앞으로 통화정책 금리 결정을 보다 더 신중하게 하겠다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고 금리 인하가 빨리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특징이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오늘 새벽에 미 증시 분위기가 그게 너무 과도하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어제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오늘 반발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저가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한 분위기 속에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 전일장의 영향의 수급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 하루 종일 이렇다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오늘도 보면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800억 원가량 지금 팔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만 정말 적어요. 200억 원가량. 빨간불은 들어오는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의 방향은 앞으로도 이럴까요? 오늘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는 그렇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지금 현재 그 FOMC 지난달 FOMC 회의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순매수가 이렇게 순매수 기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도 연초에도 아마 외국인들 수급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그 연말 정도 되면 코스닥 수급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물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특히 뭐 뚜렷한 그런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아마 연말 그 개인과 관련 개인 수급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즉 그러니까 방어적인 매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공격적인 우상향 흐름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연말 특히 12월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기는 네. 좀 어렵겠다. 대형주를 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대형주를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테마 장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변동성이 심하니까 안정적인 대형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시청자분은 미국 증시 대응보다 국내 증시 대응이 더 어려운 건 테마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댓글을 달고 있어요. 과연 이 단타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이 배경, 이렇게 시장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번 공매도 금지를 한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조정이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2,500선을 넘어오면서 기관 그 중요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이렇게 사주질 않거든요. 2,500선 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체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좁은 박스권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개별 테마주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조금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테마주가 주도주가 있는 그런 테마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테마주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건 아주 소테마주거든요. 짧은 소테마주. 뭐 비트코인이나 뭐 정치인 테마주 이런 소테마주 그리고 뭐 스펙이나 또 우선주 뭐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크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너무 이런 소테마주들 강하게 올라갈 때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로 따라가서 나도 한번 노리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짧은 사실 있어요. 단타 매매는 짧게 아주 매매할 수는 있는데 네.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시는 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단기 투자에 대한 조언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종목 지금 오늘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좀 볼게요.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도했잖아요. 그게 국내 증시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오늘 SK 하이닉스 낙폭 크고요. 삼성전자도 쉬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오늘 엔비디아 경영진의 자사주 매도 혹은 매도 계획이 미국 그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사실상 저는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은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근 장에 뭐 단기 고점도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3% 가량, 뭐 4% 가량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HBM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네. 모습들은 아마 오늘 엔비디아 관련 자사주 매도 소식이 아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도 물론 뭐 엔비디아의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도한 거는 단기 고점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또 자신들의 그런 엔비디아의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네. 정도의 그 수익을 확정하려는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다면 지수 뭐 HBM 관련 시장 성장의 종목들이 그 너무 안 좋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엔비디아 관련한 이 악재로 표현해도 네. 될까요? 시장을 부진하게 했던 이 재료는 단계에 그칠 거라면 네. 반도체주들 오늘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내년 보고 저희가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뭐 따라주는 게 있을 거로 보세요? 아마 내년 연초에는 장이 뭐 개별주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네. 봐지고요. 그리고 성장 섹터에 있는 원래 이 성장주가 이 성장 섹터에 있는 저 업종들이 연초에는 강하거든요. 연초에. 그러니까 반도체 특히 그 HBM의 모멘텀을 두고 있는 이 종목들이 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가? 그 부분은 오늘 하나의 그 매도의 빌미의 악재가 나왔지만은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지 않습니까? 그게 12월에는 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 연초에는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SK 하이닉스 정도는 좀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에도 SK 하이닉스는 괜찮다라고 네.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처럼 조정받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되겠다.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주셨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2차 전지와 가장 또 밀접한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요. 하락한 이유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참 이런 부분들 보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여전히 오늘은 뭐 좀 조정이지만 네. 참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아주 심각하게 고평가된 종목인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참 의외입니다. 리튬 가격이 오늘 이렇게 하락한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리튬 가격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또 뉴스상으로 좀 많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죠. 네. 그 부분들이 아마 상품 가격도 아주 주식과 비슷해 가지고 상품 가격도 아주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물론 수급도 실시간 수급도 반영이 되지만 자산 가격이라는 그 자체가 미래를 아주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물론 우리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를 줄이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설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도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마 리튬 가격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졌지만 당분간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악재가 작용을 하는 한에는 좀 부진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의 귀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 테마주들의 활기가 눈에 띄어서 이 안에서 저희가 볼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최창현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한번 섹터부터 들어볼까요? 자, 연초에는 아마 연초가 이 테마 장세가 심할 것 같은데요. 제일 유명한 테마가 우리가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로봇. 이 세 테마가 제일 크고 산업의 비중도 크고 실제로 이렇게 업종들이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파트죠. 근데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깝고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제일 수급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 부분에 저는 자율주행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물론 로봇 테마, AI 테마는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많이 오른 거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를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를 따져본다면 아마 자율주행 관련주가 연초에 제일 강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 선택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대장주는 현대오토웨버입니다. 현대오토웨버 그 외에 뭐 조그마한 중소형주 보면은 뭐 몇몇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팅크웨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오토웨버는 주도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셔야 되고 실적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는데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보시면 여러분들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업체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 플랫폼 업체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꼭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심 가는데 현대오토웨버 그리고 팅크웨어까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